자, 11장인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 11장은 뭐 하이데거도 자주 인용하고, 하이데거가 이 11장을 가지고 유와 무의 관계 말하거나 또는 뭐 어떤 이 포도주 얘기를, 하이데거가 포도잔을 자주 얘기하거든요. 포도주 잔을 대지에서 재료를 얻고 그 잔을 가지고 신에게 제사 지내면 용도로 포도주 잔을 만들고, 거기 안에 이제 포도잔을 만드는 사람 등등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 사중설이라고 해서 그 포도주 잔 안에 이 세계가 깃들어 있음을 말할 때도 이제 이 내용들이 자주 하이데거가 사용하는 개념인데, 어쨌든 유와 무의 관계, 하이데거가 보는 유와 무의 관계를 말하는 것 안에서 자주 인용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11장을 볼게요. 30폭, 이건 뭐 복으로 읽어도 되고 폭으로 읽어도 되고, 홍일고 하니 당 기무하야 유 거지용이요. 경문만 있습니다. 연치 이위기 하니 당 기무하야 유 기지용이요. 차 호유 하야 이위 실하니 당 기무하야 유 실지용이라고. 유지 이위리는 유지 이위용이라 그랬어요. 경문을 해석해 보면 폭이라고 얘기할 때는 뭐 살, 바퀴살 뭐 이렇게 할 때 폭, 그러니까 30개의 바퀴살이 이건 공이랑 모두 함께 하나의 바퀴축에 모이니, 그래서 그 무를 당하여 유 있게 된다. 거지용 수레의 쓰임이 있게 된다. 그 다음에 문장은 연치이위기라고 했어요. 연치라는 것은 뭐, 연이라는 것은 빚다, 뭐 때리다, 뭐 이런 거니까, 진흙을 이겨 빚어서 이위기 그릇을 만드니, 그 그릇의 무 텅 빈 곳을 당하여 그 텅 빈 곳이 있어야만 유 기지용 그릇의 쓰임이 있게 된다. 또 뚫을 착 지게문 덜창유, 그러니까 지게문 덜창을 뚫어서 이위 실 방을 만드는데, 그 방도 무가 있어야만 실지용 방의 쓰임이 있게 된다. 고 유지이위리, 유지 그랬으니까 그것이, 여기서 지는 지금까지 나온 것들이겠죠. 뭐 바퀴살, 그릇 또는 방, 그것이 이롭게 되는 것은, 유가 이롭게 되는 것은 무가 그 쓰임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지 무지 그랬잖아요. 유지위리 무지위용 그랬으니까 유 그것이 이롭게 되는 것은 무 그것이 쓰임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유무 그랬어요. 그럼 이제 생각해 보면 유나 무라는 것을 서로 지금 대비적 관계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자전거 바퀴를 놓고 보면 바퀴살이 30개가 이렇게 하나의 그 축에 이렇게 모여드는데, 그 축 가운데에 구멍이 이렇게 뚫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굴러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레바퀴라는 것도 당기무
그 무가 마땅히 있어야만 유거지용 그랬단 말이에요. 수레에 쓰임이 있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무라는 것이 있어야만 수레라는 것에 쓰임 용도가 있게 되고, 또 진역을 두드리거나 이겨서 그릇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릇의 그 무가 마땅히 있어야만 그릇에 쓰임이 있게 된다. 또 방을 하나 만들거나 할 때도 그 방문, 돌창문 이런 게 있어야만, 그 무가 있어야만 그 방이 쓰임새가 있게 된다. 그래서 유지일이 유라는 것이 이롭게 되려면 무지위용 무라는 것이 쓰임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유와 무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유와 무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노자 지금까지 앞에서 지금까지 유와 무의 관계를 말해왔던 것을 상기해 보면 1장에서부터 유와 무가 있었죠. 무명, 유명. 이게 뭐 왕필주 개념으로 무명, 유명. 노자 2장에서는 유, 무, 상생. 유와 무는 서로 생성해 준다. 도상무명. 도는 항상 이름이 없다. 도상은 무명. 도는 항상 이름 없는데 숨는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유무 상생 개념 2장에 나왔던 유무 상생 개념으로 이해를 하거나 1장에 나왔던 무명은 천지지 시요 유명은 만물지 뭐라 할 때 유명과 무명을 보거나, 그러면 유와 무의 관계가 노자 안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주제이거나 논의의 대상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면 이 무라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 그 무라는 것을 한번 사유해봐요. 무라는 것을 사유해보자고요. 그 절대적인 무라는 걸 한번 생각해서 말을 해보죠. 절대적인 무라는 게 말해질 수 있나요? 사유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무라는 것은 사유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라고 하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여기는 역으로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쓰임이나 이런 측면, 그러니까 있다라는 의미로 오히려 전환할 수 있는 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이롭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는 무. 네. 그러니까 이거는 노자가 말하는 무는 절대적인 무는 아니겠네요. 그럼 절대적인 무가 아닌가? 아니 컵인데 이 컵인데 빈 곳이 있어야 되는데 이 빈 곳은 그럼 절대적인 무가 아닌가? 어떻게 봐요? 절대적인. 그러니까 지금 텅 비어 있음. 그러니까 없음이 아니라 텅 비어 있음이 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런 느낌? 그러니까 지금 우리 황 선생이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허라는 무, 예. 비어 있음으로써의 무. 예. 그러면 비어 있음으로써의 무를 얘기했다면 이 비어 있음으로써의 무는 어떤 무인데? 여기서 뭐 쓰임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비어 있다는 것은 이 지금 공간이 뭔가 가득 찼다가 싹 빠져서 다 물건이 다 빠져서 예. 이렇게 되면 비어졌다라고 말하잖아. 예.
근데 그게 비어졌다가 그러니까 마이너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텅 비어 있는 것 자체가 무이다. 그러니까 그 뭐라고 얘기하나? 그러면 가령 생각해보면 아까도 이 공간이 가득 물건으로 꽉 차 있다가 네. 물건이 다 빠져서 비어졌어. 그럴 때도 이게 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허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네.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어떤 무라고 표현한다. 어떤 무라? 차여 나는 오히려 오히려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무를 절대적인 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니까 네. 그건 생각이 안 돼. 네. 뭔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게 파르메니데스라는 서양의 그 자연 철학자가 무는 사유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는 절대적인 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 그러면 만이었다, 가득 찰 만이었다가 빌허이거나 뭔가 있다가 사라져서 없는 거.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절대적인 무 말고 하나는 결핍이거나 부족으로서의 무가 있겠네. 없어. 그 다음에 또 아까 그냥 이 자체는 이 혹시 자기 그 뭐야 도예과 이런 작업 해봤나? 도예과 할 때 뭐 짱 이렇게 진흙 가지고 처음에 만들기 성형하기 나름이지만 말아가지고 이제 틀을 이렇게 올리면 공간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러면 공간이라는 거를 그 만든 거네 의도적으로. 그렇죠. 그냥 흙이겠네. 아니 흙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그렇죠. 뻔은 만든다? 그러네. 흙을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여기 무라고 안 하고 허라고 이렇게 썼으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았을까. 그러게요. 이렇게 바퀴살이 이렇게 해서 가운데 이렇게 꽂은 게 있어요. 그러면 허하고 물은 허무. 허무네. 허무. 니힐. 니힐 이그지스토. 이그지스토 니힐. 무에서는 무만 나온다. 무에서는 무만 나온다. 유명한 명제죠. 니체가 했던 뭐 서양 철학에서 계속 존재론조를 얘기할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노자가 말하는 이 무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 허무 이 허무 말고 시련 사랑이 깨져서 아주 심리적으로 멘탈이 다 나간 것 같아요. 그 허무 나다. 이 심리적 허무. 우리 허무를 말할 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허무, 미힐하고 이 허무하고는 같을까? 그래서 허무다는 좀 심리적으로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마 이제 이 무라는 것은 절대적인 무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바퀴 축을 할 때도 인위적으로 뭔가를 만드는 거겠죠. 그릇을 할 때도 인위적으로 텅 빈 공간을 만들겠죠. 집을 할 때도 만들겠죠.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무, 만드는 무. 그러니까 아까
허를 만든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 무는 그냥 개념상 절대적인 무는 아니고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드러내고 비우고 해야 되니까 결핍이나 부족의 무나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적어도 유와 상대되는 의미에서의 무로 봐야겠죠. 그렇죠? 절대적인 무는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를 말하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절대적인 무. 선생님 그 절대적인 무라고 하는 걸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야 될까? 말할 수 없어. 그러나 사유할 수는 있어. 사유할 수 있는데 말할 수 없다? 사유할 수 있는데 왜 말을? 파르메이데스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두 번째는 절대적. 뭔가가 있는데 뒤섞여 있어서 개념화할 수 없는데 있어.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개념화하거나 할 수가 없어. 이걸 혼돈으로서 무. 세 번째는 결핍으로서 무. 뭐 이 정도로 무를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건 결핍으로서의 무는 아마 이제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인식 안에 들어오지만 표현이 안 되는 것과 표현이 되는 것. 이거는 표현이 안 되고 이건 표현이 되는 것. 예를 들어서 밥집에 갔는데 뷔페를 갔는데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없어. 그럼 먹을 게 없네. 이 말은 결핍이잖아. 그럼 내가 좋아하는 게 다 있어. 없는 게 없네. 그러면 다 있다는 뜻이잖아. 그럼 이제 그때는 표현이 되잖아. 이건 결핍의 무일 거고. 혼돈으로서 무는 뭔가가 있는 건 분명한데 그거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수양차에서 페이론, 그러니까 페라스, 페라스라는 것은 끝 한계인데 이게 페라스예요. 이 표면, 그다음 이 테두리. 이게 다 끝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페라스는 사물들이겠죠. 사물들. 사물들. 근데 이 우주가 발생하거나 만물이 왜 이렇게 다양하고 이렇게 생성됐다, 소멸하고 운동하는지를 설명하려면 사물이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사물의 특징은 끝을 가지고 있어. 한계가 있어. 그래서 이걸 갖다가 부정을 해야 돼. 끝이 없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부정적 두어 A하고 페라스를 결합했더니만 아페이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정적 두어를 붙여서 페라스 한 개를 부정하면 무한한 것이 되겠죠. 무한한. 그죠? 이게 아페이론이 그래서 무한자라고 말해요. 무한자. 한계가 없는 것. 이 아페이론에서 뭔가가 사물이 툭툭툭 나온다고 말하는 게 아낙시만드로스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페이론. 이 아페이론이 이걸 혼돈로스. 근데 노자는
무를 이렇게도 쓰고 우리가 말했듯이 이렇게도 쓰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거하고 비슷한 게 혼, 뒤섞여 있으면서 하나로 있는 것. 혼이 위일, 뭔가 막 뒤섞여 가지고 하나로 있어. 이게 혼도로서의 무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노자는 무명 또는 뭐 무 이런 말로 계속 써요. 그래서 이 무명 혼이 위일이 어디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뒤에 가면 나오죠. 아마 모르겠지만 어디 나올 건데. 에이 정말 이런 것들 미리 찾아놓고 그렇게 왔어야 되는데 맨날 그런 거 안 하니까 여튼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30장 넘어서 나올 것 같은데 나와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무는 혼이 위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혼이 위일은 아니고 그럼 이제 이 무는 만들어진 무겠네요. 드러내서 만들어진 무 이렇게 해서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무를 사유하는 방법은 가령 저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기독교 중세 기독교 신학에서는 신성을 결핍한 것 그게 죄죠. 그래서 신성을 결핍한 것 신성을 결핍하고 무로서도 이 악이나 죄의 원인을 그렇게 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철학적으로 무를 한 세 가지 정도 구분하는데 노자에서는 이런 것 같더라. 절대적인 무는 아니고 혼돈으로서의 무와 결핍으로서의 무인데 지금 무는 결핍으로서의 무를 말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와 무가 상대적이겠죠. 상대적 그 정도로 생각해놓고 한번 생각해보죠. 30호 010하니 강기무 하야 유거지용 그랬어요. 문장이 동일한 문장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 당기무 해서 당기무하야 유 H 용 그렇죠? 자 이게 이제 계속 패턴이 똑같이 나와요. 바퀴살 그래놓고 그릇기 그 다음에 그 집 이래놓고 쭉 이 패턴이 나온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유지위요 유지위 그렇고 무지 이위 용 자 한번 봅시다. 무 글쎄요. 만약 바퀴살이랑 수레라면 수레바퀴라면 수레바퀴에 무가 마땅히 있어야만 수레에 쓰임이 있게 돼요.
그 다음에 그릇이라면 그릇에 빈 곳이 마땅히 있어야만 그릇에 쓰임이 있어요. 또 방이라면 방에 무가 마땅히 있어야만 방에 쓰임이 있게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쭉 사례를 얘기해 놓고 재밌게 보면 유지위리 유 그것이 이롭게 되는 것은 무 그것이 쓰임이 되기 때문이다. 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해봐요. 문장이 어때요? 당기무 유지 무지 뭔가가 유가 무로 바뀐 것 같고 무가 유로 바뀐 것 같고 그쵸? 구조가 시인께서는 이런 문장을 어떻게 보실까요? 재밌는 장난 같지 않아요? 아주 재밌는 장난. 유 그것이 이롭게 되는 것은 무 그것이 쓰임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장난을 할 줄 아는 게 도덕해요. 그래서 도덕계의 문장은 시인의 문장이에요. 시예요. 굉장히 재밌는 비틀기이면서 내용은 아주 더욱더 분명해지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유지무지로 보면 유무의 논리가 좋고 이건 전체 수로고 H용이 있게 된다는 문제예요. H용이 있게 되는 것다가 유와 무로 대체했어요. 이건 수로예요. 수로. 전체 수로. 이거를 목적절이니까 그릇에 쓰임이 있게 된다. 그릇이 무가 있어야만 그릇에 쓰임이 된다. 있게 된다니까. 이거는 있게 되는 서술어잖아요. 개념어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그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장난을 친 거죠. 그럼 다시. 지금 이게 13장이죠? 11장. 11장이죠. 11장 이전에 그러면 무하고 유를 11장부터 10장까지 유와 무를 어떻게 노자가 사용했냐면 1장에서는 무명 천지지 시 그랬어요. 천지지 시 유명 만물지모 그 다음에 무욕 어쩌고 저쩌고 유욕 어쩌고 저쩌고 이게 이제 1장이죠. 2장에서는 뭐 길고 짧은 것이 어떻고 저떻고 뭐 이러다가 유무 상생 그랬어요. 유와 무가 서로 견주어서 생겨나요. 그 다음에 40몇 장이면 유생어무 그래요. 유생어무 유는 무에서 생겨나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봅시다. 아까 이제 이렇게 이유가 있을 건데 무라는 개념이 이렇게 있을 건데 어쨌든 무의 상태에서 유의 상태로 가는 건 유는 무에서 생겨나요.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러면 무명은 천지의 시작점이고 유명은 만물의 의문이가 됐었고 그렇게 보면 이게 유와 무를 어떻게 구분을 해놓고 유무가 서로 생성해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생성하는 방식은 유는 무에서 생겨나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 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기서 1번, 2번, 3번 2번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 2번을 쓴 거 아니라 이거에서로서의 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지금 유와 용, 유무, 이용 이런 개념으로 구분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을 혼돈으로서 무가 아니라 허로서의 무를 말을 하면서도 이렇게 유와 무 개념을 대비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이건 한자만이 가진 어떤 글자 때문에 그렇게 한자라는 특징 때문에. 그래서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데 실은 노자 도덕경은 이러한 유무 자체를 끊임없이 사유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사유하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서 유지, 무지라고 쓴 것은 아마도 그러한 사유의 지평 안에서 의도적으로 허란 글을 안 쓰고 무라는 것을 씀으로써 나는 이걸 전체적으로 유와 무를 계속 사유하고 있어요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이제 생각해 놓고 왕필의 추석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삼식포기 019 한이 당기무하야 유거지용이라 30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축에 공 모여드니 그 무를 여기서 당은 마땅히 무가 있어야만, 그 무가 마땅해야만 거지용 수레에 쓰임이 있게 된다. 왕필 주소 볼게요. 곡 소위 능통 30폭자는 무야라. 바퀴 축이 능이 30개의 바퀴살을 통괄할 수 있는 까닭은 무야라. 무 때문이다. 이기 무능 수물지고라. 그래서 그 무로서 이기 무 쓰이자 그 무로서 능이 수물 사물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고로 능이 실통중여라. 그러므로 능이 실질적으로 여러 무리를 통괄할 수 있다. 통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네요. 그 다음에 연치 이위기 한이 당기무하야 유기지용이요 착 오유 호유하야 이위실하니 당기무하야 유실지용이라. 고로 유지이위리는 무지이위용이라. 진흙을 이겨서 그릇을 만드는데 그릇의 무가 있어야만 그릇에 쓰임이 있게 된다. 지게문, 방문을 만들고 들창문을 뚫어서 방을 만드는데 방의 무가 있어야만 방의 쓰임이 있다. 고로 유지리, 유라는 그것이 이렇게 되는 것은 무라는 그것이 쓰임이 되기 때문이다. 자, 왕필 주소 볼게요. 목치벽 소위 성삼자는 이게 이무이용이라. 나무, 그러니까 바퀴살 만들 때는 나무, 그 수레바퀴 살은 나무로 만들겠죠. 나무, 진흙, 그 다음에 벽, 그것이 이 세 가지를 이루는 것은 모두 이 세 가지 물건들, 바퀴나 그릇이나 방을 만드는 까닭은 모두 무를 용으로 삼기 때문이다. 쓰임으로 삼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무자, 유지 소위 리니 개 레무이 이용이라. 무라는 것은 유가 이롭게 되는 까닭이니 모두 무에 의지해서 이용료라 쓰임이 된다 라고 왕필을 말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유와 무의 관계 안에서 말하는 것은 결국은 여기서 유무가 상생이네요. 유무 상생을 이제 왕표를 가지고 말한 거예요. 유무 상생. 유생은 무가 아니고, 그렇죠? 그럼 다시 정리 이제 했기 때문에요. 자, 혼돈으로서 무는 이것이겠네. 이것은 이것이겠네. 그죠? 그쵸? 이거는, 이 유무는 잠시 보류를 해놓고, 나중에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서, 어쨌든, 이 11장은 노자가 보는 어떤 유와 무라는 개념들 중에 개념을 나누어 보니까 이럴 텐데, 여기서 2장에서 나왔던 유무상생 어떤 그런 개념에 가까운 것 같고, 이것은 아마 무명유명으로, 그러니까 무명유명으로 보면 도상무명, 도상언무명 이런 개념이니까 이거는 뭐 어떤 제도적이거나 언어적 개념의 유무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제도가 생성되는 것, 생성되지 않는 것. 여기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유와 무 관계를 말하는 그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이 시인도 계시고 화가도 계시니까 예술 창작 행위 안에서 유와 무는 어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감이라는 것이 영감을 가지고 작품 행위를 하시나요? 창작 행위를 할 때 영감이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된다고? 늘상 그게 있어야. 그렇죠. 근데 영감은 통상 명확하게 인식되거나 뭐가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혼돈 속에서 이렇게 생기는 거지. 혼돈에서 정리가 되는 거지. 그러면 문득문득 생기나요? 그런 거 같아요. 영감이라는 것은 문득 솟구쳐 오르나요? 문득? 근데 그것이 이 개념하거나 설명하기 어렵지만, 저도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어쩔 때는 막 그런 게 막 떠오를 때가 있고, 어떨 땐 정말 그러고 싶은데 안 될 때가 있는데, 이게 왜 이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가? 예를 들면 뭐 생각은 내가 생각을 막 의도해서 막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영감이나 이런 건 내가 의도대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무의식을 내가 어떻게 저거를 컨트롤할 수가 있을까? 저거 왜 생기는 걸까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그 영감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나의 무의식을 평소에 굉장히 이제 언어로서 플러팅을 많이 할 경우에 이게 무의식이 막 서로 막 부딪히면서 어떤 것들이 이제 막 어떤 작용을 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평상시에는 뭐가 위로 안 올라오는 뭐 밑에 뭐가 있는 걸 거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솟아나긴 하는데 여전히 뭔지는 모르는. 네. 그러면 이거 갖다가 렛세이야 덮여 있음 또는 감추어져 있음. 근데
뭔가가 금방 자기는 무엇이라고 그랬지만 뭔가가 이렇게 있다가 뭔가가 솟아났어. 피지스. 솟아오름. 솟아남. 솟아남. 솟아. 솟아. 솟아남.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창작 행위를 했어. 포이에시스. 이걸 between 시작. 포이에시스. 창작. 시를 짓때 창작했더니만 작품이 됐네. 그렇죠? 이만큼. 이거는 이제 뭐가 분명히 나타난 거네. 레테이아가 부정돼야 되니까 알레테이아는 드러남. 여기 드러난 거니까 진리. 그렇겠네. 감사시. 평상시에는 덮여있고 감춰져 있어서 몰라. 이 상태로 레세이아가 망각, 덮여져 있음, 감추어져 있음 이런 뜻이니까. 그러다가 신 전종호 선생님한테 영감이 피지스가 솟아올랐어. 피지스. 솟아나는 거야. 솟아나서 시작, between 시를 지었어. 그런데 작품이 됐어. 그러니까 임진강, 뭐 아까 물론 그랬잖아요. 론, 시가, 물론 이라는 시를 썼어. 시가 됐어. 이제 시가 됐으니까 뭔지 모르던 것들이 영감으로 나서 창작행위, 포ie시스를 해서 딱 작품으로 물론 드러나니까 이게 무에다가 이걸 유라고 하면 유생 무였네. 그러니까 레테이하고 알레테이하네.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되는 과정이 포ie시스네. 시작. 그래서 이제 그리스인들은 포ie시스를 모든 예술 행위, 창작 행위를 포ie시스라고 했으니까 그림도, 음악도, 연극도, 시도 다 창작 행위를 포ie시스라고 했으니까 포ie시스를 해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 다시 이 무에서 이 유로 창작 행위를 하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영감이 왜 떠오르는가? 영감을 누가 시킨 거야? 아니면 뭐 어디서 온 거야 영감? 이게 이제 어쨌든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은 무사히라고 해요. 무사히. 그걸 이제 그리스로 하면 은의 무이지. 이 말하는 신, 예술 행위를 하는 신, 예술의 신이죠. 이 말한다고 그러잖아. 그에게 예술가한테 말을 해. 말을 하니까 이게 영감으로 이렇게 해서 창작 행위를 하죠. 그러면 신이 그에게 창작자에게 예술가에게 말을 했고 그 말을 영감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을 포ie시스에서 창작행위 작품으로 나타나면
신이 한 말이 영감이 되었고 이게 작품이 되면 이 작품은 신의 말이 구현된 거예요. 그럼 이 작품은 거짓말이야, 허구야, 장난이야?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라. 진리라. 이렇게 생각한 것이 그리스인들의 예술, 창작 행위가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하이데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창작 행위, 예술이라는 것이 진리를 산출하는 것이고 진리를 드러내는 행위고 예술 작품 안에는 진리가 깃들어져 있는 거지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모든 창작 행위의 결과물로서의 예술 작품은 진리 발생의 사건이 되고, 그러면 어떤 놈은 황 선생의 작품을 보고 뭐 이런 걸 느끼고, 어떤 사람은 다른 걸 느끼고, 어떤 사람은 다 똑같은 작품을 다르게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진리 발생의 사건이라고 말하고, 사람마다 다른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데, 하이데거가 말하는 것은 오픈의 펠드, 진리한테 열린 터전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진리가 하나이거나 진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진리는 다양할 수 있고 누구나 다르게 체험할 수 있고 다르게 진리를 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진리의 열린 터전이 일어나야 하고, 철학이 지배하고 있는 하나의 진리, 불변한 진리를 버리고 다양한 진리가 다양할 수 있고 다를 수 있으며 진리가 하나의 사건일 수 있게 만들고자 한 게 예술작품 근원에서 말하고자 한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럼 다시 이제 이렇게 유생의 무를 이렇게 말하면 하이데거식으로 말하면 그게 같다네, 구조가. 그죠? 같죠?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말년에 노자장자를 늘상 언급하면서 강연을 하거나 강의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는 지금 어떤 도구라는 것, 도구적 존재라는 것을 다시 이제 하이데거식으로, 하이데거 이 장을 너무나 사랑하고 자주 이용하니까 얘기를 해보죠. 예술작품의 근원으로 가져와서. 예술작품의 근원에서 처음 시작이라는 것을 사물이라는 것을 다루죠. 사물이라는 것은 어쨌든 예술작품이라는 것도 사물을 갖는다. 사물의 속성을 갖는다. 그것이 바하의 마태순환곡이라고 하더라도, 마태순환곡은 악보, 종이에 쓰여진 악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이 뭐 첼로든 뭐 무엇이든 악기라는 사물성 위에서 소리가 나고 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사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철학 개념 안에서 띵이라는 것, 사물이라는 것은 너무나 큰 개념이고 너무나 다양해서 이게 정확하지 않다. 그러면 사물의 도구성 또는 유용성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사물이 갖는 도구성으로 얘기를 하면 여기 이제 어쨌든 뭐 하이데거가 이 그릇 연치 위기 할 때 이 기를 포도주 잔이라고 자주 얘기하니까
포도주 잔. 진흙을 이겨서 포도주 잔을 만들어. 포도주 잔을 못 이겼고. 아니지. 그리스 시대에는 포도잔 이렇게 안 만들겠지. 그리스 시대는 유리가 없었을 때니까. 그쵸? 유리가 없었을 테니까. 진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예술작품에 관해서는 사물의 사물성 가지고는 잘 모르겠다. 예술이. 그럼 사물의 용도, 도구 이런 거 가지고 보자. 용도, 도구로 보면 왜 이 사람은 포도주 잔을 만드는가? 그것의 포도주 잔의 용도가 무엇인가? 그 도구는 무엇인가? 뭐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지내기위해서 만든다. 그럼 이제 이 재료는 대지에서 가져오겠죠. 대지에서 가져오겠죠. 이 대지에서 재료를 가져와서 신에게 포도주를 봉헌하기 위해서 만드니까 이 포도주를 만드는 행위를 그 창작자한테는 제작자한테는 굉장히 어쩌면 성스럽거나 뭐 이런 행위일 수 있겠죠. 신은 하늘에 있죠. 하늘. 신들. 뭐 그리스 시대니까 신들이겠죠. 신 하나가 아니라 여러 신들이 있으니까. 대지하고 인간. 이 구조 안에서 이 포도주 잔을 만드는 것, 이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창작 행위 안에서 포도주 잔을 만드는 이 과정, 포에시스 안에서 이 구조가 드러난다는 거죠. 하늘에 있는 신들, 대지에 있는 인간들. 그래서 그게 인간이 대지에서 재료를 얻어서 하늘에 있는 신들을 신에게 봉헌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구조를 이 사람이 창작 행위 안에서 무화한다라고 얘기했죠. 아무것도 없었어.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사물의 도구성 용도, 그러니까 포도주잔의 도구성과 용도를 보니까 이러한 의도나 목적으로 포도잔을 제작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포에시스 하는 과정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무화되어 버리면 나타나는 거겠죠. 무가 무화된다는 말은 무가 없어진다는 말이잖아. 무가 무화된다는 것은 무가 유로 간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이게 유로 왔는데 무화되면서 유로 왔는데 이 유의 구조 안에 이것들이 나타났어. 이 구조가. 그래서 이게 빙, 진리가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데 창작 행위를 통해서 이 감추어졌던 X표가 사라져서 빙이 된 거야. 이게 진리가 나타난 거야. 이렇게 하이데거를 말하죠. 이게 사중설이야.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의 그래비티인지 뭐든지 사중설이 이렇게 무의 상태에서 창작 행위를 통해서 드러난 거야. 그래서 이게 무의 상태는 이렇게 X표가 쳐져 있다가 포에시스를 해서 작품으로 되고 빙이 되고 존재 진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포에시스라고 그러죠. 창작 행위라고 그러죠. 그럼 다시 이것도 유생어무죠. 유생어무예요. 유생어무이고 다른 말로 하면 유무상생이기도 하죠. 유무상생 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왜 하이데거가 이 11장을 좋아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이 구조들 때문에 그래요. 누가 그런 걸 이무기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건 이제 귀신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 시를 쓰고 이 문학을 어떻게 보면 예술하는 게
이제 접신, 그렇죠. 접신에서 그렇죠. 이 그렇죠. 예술가들이 그렇죠. 무당 역할을 해서 그렇죠. 접신에서 이 예술가를 통해서 네. 이런 작품이 나오는 네. 귀신의 목소리를 듣는 거지. 그게 이 얘기 비슷한 얘기 같아요. 네, 그게 플라톤의 국가편에도 제 5권인가 뭐 이게 가면 시인들은 미쳐서 접신해서 시를 쓰면 그 시가 모두 다 진리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온이나 뭐 에이티프론이나 이런 책들 소크라테스하고 그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 안에서 시인을 비판할 때는 이렇게 말해요. 저 시에서 악기 음악 연주하는 것을 다 제거하고 시만 시 문장만 봐봐. 정치 선동 아니니? 저 시는 지금 기술적으로 쓴 시가 아니니? 이렇게 해서 시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시대의 시인을 비판한 것은 기술적으로 시를 쓰거나 정치적인 프로파간다로 시를 쓰는 것에 대한 비판이고, 진짜 접신에서 뮤즈의 접시에서 미쳐서 쓴 시는 그대로 진리라고 플라톤이 국가에서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편에 뒤로 가면 시인을 최고 계급에 놔요. 그런 시인을 최고 계급, 1계급에 들어가는 시인입니다. 그럼 다시 우리는 이 고려 시대에 유명한 시 이규보는 지가 맨날 시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내가 지금 인생을 망치고 있고 내가 이 시 귀신 때문에 시 귀신한테 도망을 못 가가지고 맨날 시를 쓴다라고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시마라는 제목의 시도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예술 창작 행위를 설명하는 것 중에 이 귀신론의 방법들은 그리스도 있었고, 뭐 우리 고려 시대 이규보도 있고, 뭐 또 다른 시인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도대체 이 창작 행위, 예술 행위를 설명할 방법이 그것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시가 나한테 왔어요 라든지, 그 옛날에 최영미라는 시인이 그 KBS에 뭐 김동완인지 누군지 인터뷰할 때 시를 어떻게 썼어요? 시가 나한테 왔어요 이렇게 대답했더만 나한테 온 거지 뭐. 그거 뭐 방법이 없지. 응? 그러니까 이제 시를 이제 어떻게 쓰는지 가르친다라고 해서 시를 어떻게 가르치냐, 가르쳐서 쓰냐, 뭐 이제 이런 얘기 나오는 게 그런 거죠. 사실 이제 뭐 어떤 창작행위라는 게 어떤 그 이성적인 작용이 아니라 약간은 뭔가 이렇게 좀 쓰이는 약간의 화물 뭐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뭔가 이렇게 엑소시인데 좀 빠지고 이러면서 이제 그 작품을 하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되게 상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플라톤도 그렇고 그 보면 미친 상태, 접신되어서 미친 상태에서 쓰여진 시를 최고의 진리라고 봤고, 그렇게 쓰여진 시는 그대로 진리라고 봤어요, 국가편을. 근데 이제 사람들은 국가편 초기에 또는 이올이라든지 에우티프론이라는 책만 읽고 공화국에서 신을 추방해야 된다고 플라톤이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국가편을 다 안 읽고 앞부분만 읽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오늘 이 11장 가지고 얘기하실 게 있으면 교수님 이거 혼이위일 14장인데 뭐. 14장이 나왔어요? 네. 뭐 혹시 참고를 하실 게 있으신가요? 그렇구나. 네. 내가 이걸 기억을 그런 걸 못하니까. 그걸 찾았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이 테렘이 완전히 맞지가 않네요. 안 선생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어렵지만 필기만 스톱시를 언제 읽는
근데 우리가 흔히 근데 이거는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우리 그냥 일상생활에서 마음이 우리도 이렇게 비워야지만 또 채울 수 있다는 말과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이 쓰는 말인데 노자는 되게 어렵게 말하네요. 그렇죠. 뒤에 가면 네. 자기를 자꾸 비워내라는 얘기를 하죠. 그걸 갖다 실 그래, 실. 실지. 그래서 자꾸 잃어버려가지고 어디 가냐면 동어실. 실하고 같아져. 그러면 덕에 종사하면 동어덕 계속 잃어버리고 손지 손하고 실제에서 가면 똑같아 실과 같아지고 그래서 덕에 종사하면 덕을 따라 계속하면 동어덕 도를 계속 따라가면 동어도 그래서 이렇게 도에 도달하기 위해서 계속 잃어버려야 돼 그런 얘기 하죠. 선생님 저 끝에 보면은 그 드러난 진리, 그러니까 작품이 완성된 어떤 그 형태를 드러난 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이렇게 그러니까 진리라는 그 의미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게 마침표를 찍는다는 느낌이거든요. 진리 이렇게 하면은. 근데 저는 예술 작품은 그렇게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진리라고 하니까 굉장히 가둬져 있는 느낌이에요. 좋아요. 진실한 거? 어쨌든 그리스로 알레테이아는 진리란 뜻이 있어요. 진리란 뜻이 있고 드러남 덮여 있는 것이 걷어짐. 그래서 원래 알레테이아가 그런 뜻이 있는데. 그거를 아마 작품은 진리가 깃들어 있어요. 그만하라고 했지만 작품 속에는 진리가 현현하고 있어요. 또는 현존해요. 또는 작품은 진리를 스스로 감추어요. 하이데거가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것은 존재의 여분. 이런 말 하는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 존재 진리의 여분. 역사적으로 운행한다는 거죠. 여분이라는 게. 그 다음에 되돌림.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작품을. 감춤. 그래서 작품은 진리라는 것이 현현하고 있고 깃들어 있어서 어떨 때는 안 보였다가 어떨 때는 나타났다가 그런다는 거죠.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나타났다가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나타났다가 그것을 되돌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감춘다 이렇게 표현해요. 드러내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는 게 작품 속에서의 진리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인가 그게? 진리는 항상 밝게 드러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진리, 철학에서 말하는 진리하고 다르다니까? 그래서 이 진리라는 것은 오펜해요. 열린 터전 또는 열린 터로서 진리.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진리가 아니고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열린 터로서의 진리니까 어떤 놈은 거기서 이 진리를 보기도 하고 어떤 놈은 못 보기도 하고 어제는 이런 진리를 봤다가 오늘 저런 진리를 보기도 하고 그런 거라는 의미로서의 진리니까 철학에서 말하는 항구 불변하고 기준이 하나인 진리는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진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까지 하죠. 그렇지만 말을 계속 시켜가지고